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총림의 구성 요건과 지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2월됐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성숙한 해결을 위한 노사정 3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조계종이 공적 영역의 종교차별과 편향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으로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나섰습니다. 불교 체험 프로그램 33 관음성지 순례 완주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등이 순례를 신행문화로 정착시키면서 관음성지 순례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 판소리 명창 염계달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충북 음성 가섭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된 종언 개정안 가운데 한 건이 부결되고 나머지 4건이 모두 이월됐습니다. 특히 총림의 구성 요건과 지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이월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림제도 개선에 화두를 들었던 제17대 중앙종회가 관련 종언 개정 2월에 이어 총리법 또한 경론 끝에 2월했습니다. 총리법이 현재 총림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의견과 총림과 방장의 자격 요건 완화는 결국 총림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미 요건을 갖추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니죠, 스님. 선언은 기본으로 돼 있고 성가대학은 없어도 유론이나 연불론이나 두 개를 갖추면 가능한 거예요, 이 법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유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5개 총리는 유언도 인원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야죠. 지금 현실까지. 결국 불교광장 내 화엄회 회장 호산 스님과 무량회 회장 진화 스님이 본회의 밖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찬반 투표 대신 2월을 택했습니다. 찬반을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우리 지금 현 종회는 불교 광장이라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종법을 다루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은 다음 회계로 이어를 모두 5건의 종언 개정안 중 4건이 2월된 가운데 총무원장 발의의 원로회의 의장단의 임기를 축소하는 종언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제적위원 3분의 2가 참석이 안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결국 9월 1일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13일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급한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36대 총무원장으로서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의 기간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 제37대 총무원장 스님의 선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 역시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종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선악원 등에 대한 종책 질의는 매서웠습니다. 특히 광주고법에서 패소한 서남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기획실장 법원 스님은 적극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권리 대회나 이렇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불교도 대회가 됐든 승려 대회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산업사 소송이 저희가 다시 한번 종립대학을 졸업한 소년 출가자의 군승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승의 정의를 분명히 한 2건의 종법 개정, 또 총무원장이 제출한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 전형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밖에 법규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선출 등의 인사안을 마친 임시회는 회기를 앞당겨 폐회됐습니다. 9월 1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임기 만료를 앞둔 17대 종회에 당면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향후 순천 서남사 관련 종단 대응은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한국전쟁 당시 스님과 불자들의 인명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정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 요청으로 불교계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 사회부는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중 빨치산을 포함한 북한군과 국군, 경찰 등에 의해 학살된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피해 자료를 8월 19일까지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 사찰과 문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지만 인명피해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동화사와 은혜사, 해인사의 젊은 스님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하거나 정운장교를 맡아 조국을 지키는 데 앞장선 걸로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스님과 불자들의 인명피해에 대한 제보 접수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으로 하면 됩니다. 불교를 비롯한 기독교와 천주교 등 3대 종교계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의 성숙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대 종교 노동인권연대는 어제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원만한 해결에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별 발언에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불평등을 겪어왔는지 경찰과 검찰의 잣대를 떠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통치자는 그 고통을 곧 나와 가족의 고통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이익되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협에서는 힘든 노동자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에서 3대 종교 대표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공적 영역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간 차별과 편향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으로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받은 종교차별 사례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문 발송과 항의 방문 등의 조치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서유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겨울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며 꺼내든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실상의 종교음악인 캐럴이 길거리와 라디오 등에서 많이 울려 퍼지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불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이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종교 편향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간단한 회원가입 후 개인이 목격한 종교차별이나 종교 편향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답변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 종교 편향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이제 수정해 나갈 것이냐, 또 이제 총무원이나 종교 편향 위원회에서 이걸 종교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가는가를 이제 서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차별을 줄여 나가는 거죠. 특히 이용자 제보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만 읽고 답할 수 있도록 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광고성 글이 난립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뉴스 공간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종교차별 사례와 차별금지 관련 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종편에서 연구한 자료들, 수집한 자료들을 갖다가 잘 볼 수가 있고 또한 천진한 주어사지 같은 유튜브를 링크해가지고 보다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종평이는 지난 5월부터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20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지역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음악을 편향적으로 공연한다는 제보에는 사실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종편위의 공식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이처럼 제보를 통해 확인된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해선 공문 전달과 함께 심각성의 수위에 따라 차별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와 방문 등 단계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종교 차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돕고 해서 종교 차별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평위의 종교차별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를 공식 방문해 문화재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 청장은 경내 대적광전 참배를 시작으로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과 함께 장경 판전에 보관 중인 8만 대장경을 살펴보고 문화재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인 보물 목조 비로자나 불 좌상이 모셔진 대비로전을 찾아 둘러봤습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법보종찰 해인사는 국보 대장경판을 비롯해 다수의 국보와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 총무원 2층 접견실에서 이장우 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원스님은 서로 어울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이타이자 동체대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시행하고자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관음도량을 찾아 스탬프를 모으는 불교 체험 프로그램 33 관음성지 순례 완주자가 13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등이 순례를 신행 문화로 정착시키면서 최근 관음성지 순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33 관음성지 순례 회양식에 다녀왔습니다. 대자대비를 근본 소원으로 33가지 모습으로 변신해 중생을 제도하는 관음보살. 불교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곳곳의 사찰에도 관음전과 관음보살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호 강화도 보문사를 시작으로 33호 삼각산 도선사까지 전국 8도 33곳의 관음성지를 찾아 나서는 33 관음성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3년 만에 순례 완료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08년 처음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7명이 33 관음성지 순례를 성공적으로 회양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이렇게 33 관음성지를 순례하신 참 여기 모신 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순례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일상에서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2차 회양식 대상자는 모두 21명. 앞서 지난 4월 1차 회양식에선 17명이 순례를 회양하는 등 관음 성지를 찾는 순례객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한 영향도 있지만 33 관음성지 순례의 경우 단체 관광보다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운전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만 경비적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혼자 다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며칠 있을 수도 있고 상월선언 만행결사, 포교원의 전법원 등이 마중물이 돼 순례라는 행위가 불자들의 신행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벌써 3차례나 33 관음성지 순례를 완료한 이용찬, 고승희 씨 부부는 순례가 서로에게 다시 반하는 계기를 선물했다고 말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맞이한 여가 시간, 부부가 함께 관음성지를 둘러보며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되살리게 됐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그까지 운전만 해줘도 진짜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맙고 진짜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니고 저가 3,000배를 할 때도 5대 정밀보공을 다 차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부부가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오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남편으로서는 아내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특별한 찬스라고 추천했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뵙고 이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서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집사람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잘못하셨네요. 워낙 술을 많이 먹었어요. 템플스테이와 함께 대표적인 불교 체험 프로그램인 33 관음성지는 전국의 관음도량에 구비된 도장을 모아 책자를 완성하는 스탬프 투어입니다. 순례를 완료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하면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불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대산 월정사가 2권의 책으로 만화선사를 기리며 오대산의 모습과 한국불교 역사가 담긴 사진을 총정리했습니다. 월정사는 만화 희찬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 희찬과 근대 오대산 3대 화상 사진집을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오대산 3대 화상은 조계종 종정을 4차례 역임한 하남선사와 유불도 3교에 능통했던 대석학 탄어선사, 한국전쟁 이후 월정사를 일으킨 중창조 만화선사로 사진집은 하남선사 80여 점과 탄어선사 158여 점, 만화선사 96여 점 등 총 458편의 사진으로 역사적 장면들을 포착해냈습니다. 특히 출간 과정에서 최초로 발굴한 조선불교 보국대 사진을 비롯해 월정사 정화기념 사진 등은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과 윤창화 민족사 대표 등의 해설이 보태졌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들의 수행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동국대 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어제 일산병원 중강당에서 건강검진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봉선사 대중 280여 명은 2년에 한 번씩 교구 지원 속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스님들의 건강 증진과 수행 포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초격 스님은 일산병원이 내 집 뜰 안에 있는 봄꽃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찾고 향기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자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범선 병원장은 종립병원으로서 스님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스님들이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판소리 명창 염계달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충북 음성 가섭사에서 열렸습니다. 음성 가섭사에서 10년간 공부에 득음한 걸로 알려진 염계달 선생을 고증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선 판소리 8명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염계달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충북 음성 가습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가 주최하고 가습사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염계달 명창의 수행 특공처로 알려진 음성 가습사의 역사성을 돌아보는 다양한 학술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들이 사찰에서 지내며 소리를 공부하고 득음한 배경과 불교와 판소리의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가습사 주지 상인 스님은 기조 연설을 통해 고려말 나홍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 가습사가 염계달 명창의 스토리를 지역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켜 국악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번 세미나에서 돌출된 학술적 가치로 가습사는 염계달 명창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열어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는 국악을 전공한 인연으로 판소리 관련 시리즈 기사 100편을 게재하며 가습사와 염계달 명창의 관계를 세상에 널리 알린 중도일보 손도훈 기자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개회식에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수사 주지 정도스님과 이동복 전 국립국악원장 등이 참석해 학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염계달 명창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염계달 명창의 학술 세미나가 시작점이 되어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세미나 주제 발표와 토론회는 판소리 명창인 전인삼 전남대 국악과 교수가 자장을 맡았습니다. 노재명 국악음반 박물관장이 중고제 호골제 판소리의 원류 염계달 명창을, 주재근 한양대 교수가 충북음성군 가습사의 염계달 명창 문화예술 자원화, 조동원 명창이 중고제 판소리의 부활을 꿈꾸다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최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한인섭 중부매일신문사 대표이사, 이상기 전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의 틀을 세운 염계달 명창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오늘 우리가 그 염계달 명창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염계달 명창의 가장 대표적 제인 경드름제가 잘 녹아있는 창부 타령을 지역의 소리꾼이 현장에서 부르며 세미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습사는 향후 염계달 명창 선양회를 조직하고 관련 청소년 경연대회 등을 열어 염계달 명창을 지역을 대표하는 창의 콘텐츠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